6,200만 원짜리 목걸이, 2,500만 원짜리 브로치, 1,500만 원짜리 팔찌란 말이에요. 이런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정부의 첫 해외 순방에서 논란이 됐던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6,200만 원, 외제차 한 대 값입니다.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을 키우자 통일교 2인자는 건진 법사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할 테니 빌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는 이걸 전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해명이 의심을 키우는 가운데 검찰이 건진 법사 은신처에서 찾은 건 돈다발이었습니다. 비닐로 밀봉된 신권 5천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입니다. 발행 날짜는 2022년 5월 13일, 윤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관봉권의 형태로 개인에게 갈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건진 법사와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오간 걸까요? 김 여사를 소환하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검찰이 건진 법사의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이 1억 6,500만 원이 나왔고 그중에서 5천만 원이 관봉권, 저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관봉권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관봉권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죠.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인데 한국은행 금고에서 시중은행으로 전달될 때 뜯지 않은 상태의 신권이 바로 저 관봉권이고 바로 저 사진이 건진법사의 양재동 은신처에서 나온 관봉권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기번호도 나오고요. 책임자, 담당자, 그리고 아마도 밀봉 날짜가 되겠죠.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라고 찍혀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월 13일이 언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사흘 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걸 보니까요. 명태균 씨의 세비 반띵은 애교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뭐 기도비 명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발이 잘 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은 원래 도사, 법사가 막 난무하는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쌀통에 그냥 기도비 쪽으로 받아서 쌀통에 던져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돈이 1억 6,500이었고 그중에 관봉권으로 된 꽁꽁 쌓여진 새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많은 관봉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계속 모른다고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취임 사흘 뒤에 오후 2시 몇 분에 지금 발행된 저 신권인데 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개인에겐 갈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건진법사 집에 있냐는 거죠. 건진법사 쌀통 안에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에 발행된 돈이 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해명해야 되죠? 건진법사건 누구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자 아니면은 아마 VIP 정도나 만질까 말까 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당인데 도대체 건진법사에게 누가 무슨 명목으로 저런 돈을 줬는지 그거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은 뭐 건넬 수 없는 돈 같아요. 예.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건데 본인은 모른다고만 하고 있고 근데 그 뒷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 고문이기도 했고 대선 때 무슨 네트워크 본분지의 고문이기도 했고 우리가 그 영상 속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막 등을 도닥이고 뭐 소개하고 이런 장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건진법사를 조사든 수사든 하고 이 사람을 주저앉히고 뭔가 떼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게 건진주의보를 내린 게 또 이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 정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뒷배가 누구냐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관봉 5천만 원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보다 더한 것들도 지금 숨어 있지 발견 못한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건진법사 경찰 수사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아마 발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정도의 인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거 뭐 일부가 드러난 거겠지만 검찰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봉권에 있었던 돈이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들어갔는지 제가 생각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은 뭐 어떤 사람에게 기도비 목록으로 받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해서 요새는 모든 것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철저히 수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진법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범죄도시에 보면 마동석 형사가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예. 진실을 밝혀내는 국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기 보면은 일시 또 누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특정 인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명확하게 더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봉권이라는 게 밀봉해서 개인에게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VVVIP가 아니면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VVVIP요.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형태의 돈이고 그러면 저건 VVVIP가 누굴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VVVIP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내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은신처를 압수수색한 시기가 작년 12월입니다. 예. 작년 12월이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되고도 기각이 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관봉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언제 알았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내용에 청구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마사지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면되고 난 뒤로는 여러 가지 정부적인 부담들을 정권에서의 그 마사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리 그때의 그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2번 청구해서 기각될 때 기각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의 설명에 지금 이 관봉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 수사를 누가 그동안 망쳤는지도 함께 밝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하면서 이런 돈 본 적 있으세요? 관봉으로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압수물 중에 있었던 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봉이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에 이렇게 내보낼 때 사실은 액수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밀봉되고 이렇게 액수까지 다 적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그거를 뭐 설날에 세뱃돈 목록으로 이렇게 신권 수요가 있을 때 저걸 뜯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 관봉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우리가 관봉권을 언제 봤냐면 2012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입막음용으로 당시 5천만 원의 관봉권이 전달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관봉이 저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가로로 한번 묶고 띠지를 또 세로로 묶는 저런 형태의 관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봉을 묶는 형태가 조금 그 2012년 당시와 지금은 바뀐 거는 있는데 저때 저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봉권은 거의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만지는 부서의 경우에나 등장하는 거지 예. 일반인은 저런 돈을 실제로 만질 일은 거의 없죠. 예. 자,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논란 또 있습니다. 2022년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6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도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났는데 건넨 건 맞고 받은 것도 맞다. 근데 건진법사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5천만 원 뭉치는 일단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지금 입장이고 6천만 원 목걸이는 받긴 받았는데 전달하진 않았고 잃어버렸다. 이건 납득이 되세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맛있어 보여서 내가 먹었다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예. 있겠어요. 아니 그게 딴 사람도 아니고 취임한 지 당시로는 취임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받았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전에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 그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누가 봐도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짓말도 의견은요? 예. 적당히 해야죠. 예, 예. 만약에 그게 진짜로 잃어버렸으면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가기관을 총동원시켜서 찾아내든지 아니면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하고 뭔가를 다 뒤져가지고 구속시켰겠죠. 검찰 독재 정권에서 그 정도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잘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 순방을 가서 당시에 이제 장신구와 관련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2022년 8월 31일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에 대해서 지인에게 빌렸다. 구체적인 건 모른다. 왜냐하면 재산 내역에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인데 그래서 이게 선물할 테니까 빌려서 쓰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게 최종 전달은 안 됐고 잃어버렸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는 걸 부인은 안 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걔가 물어갔다고 하는 게 차라리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 돈이 얼마나 많으면 5천만 원짜리 관봉도 뭐 누가 줬는지 모르겠고 쌀통에 던져놨던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건데 특히 김건희 씨는 수많은 문자와 카톡과 전화와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올백에 지금 거의 20배에 달하는 그런 그 비중품인데 그거를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교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전달을 못했다라고 통일교 측에 말을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 때 그걸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어느 지인에게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 나서 다시 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대통령 비서실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마치 김건희 여사 대변인인 것처럼 막 계속해서 입장을 내다가 이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시원하게 지금 밝혀지는 거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모든 수사는 김건희 앞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삼부토건 그것도 지금 검찰에 고발했는데 금감원에서 뭐 명운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김건희 그다음에 그 이종호 예. 대표 이 두 사람은 쏙 빠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김건희 씨 앞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아 그랬구나라고 지금 잃어버렸구나라고 멈추는 겁니까? 예. 왜 수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예. 잃어버렸다면 정말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조국 혁신당에선 아크로비스타 가서 찾으면 되겠다라는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검찰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의 모습에서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그동안 뭐 했는지 검찰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동안 누가 이렇게 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는지
압력을 넣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물론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최종 이제 수수한 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부인이라는 그 관련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죠. 예.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세상에 뭐 6천만 원짜리 선물을 그냥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서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 그 목걸이를 받고 남편인 대통령에게 어떤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 공직자 신분이 없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받은 거를 알면서도 어떠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했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돼야겠죠. 예. 근데 뭐가 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직접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도 있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곧 김건희 여사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오래전부터 봐서 곧 뭐 소환할 예정이다 혹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줄곧 나왔어요. 아니 그 걸어가도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예요. 아크로비스타하고 검찰청은 뭐 천천히 걸어가도 3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예. 뭐 소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신호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거리로 예. 어떻게 당에선 보고 아니 있어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으로 인해서 자연인이 됐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자연인 김건희로 돌아갔고요. 명태균 게이트 등 이번 그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이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문권 5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거액의 돈, 뇌물 성격의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오고 가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말이죠. 예. 이 당선인 시절에 그 목걸이 줬다는 통일교 관계자하고 건진의 주선으로 1시간 독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이 목걸이 이슈가 생긴 거니까 이철규 의원 말대로라면은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전달이 됐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그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 아닙니까? 예. 이철규 의원 말을 빌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 앞에만 서면 아직도 뒷걸음질 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검찰 개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래서 재발의합니다. 예. 건진 법사는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는 반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봉권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이 내용이 많아서 어떤 반론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예. 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반론을 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